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채무자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보전공고입니다. 아무리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채무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전공고 없이 바로 개시 결정이 나고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는 없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맡으면서 대부분 보전공고가 나오면 보전공고에 따라서 보정을 하고 개시결정을 받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요. 간혹 한 번씩 보전공고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보전공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까다롭죠. 우선 첫 번째,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미리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많이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관할 지방법원의 사건들을 대부분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뭐가 보정 나올지 대충 알거든요. 그걸 알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관할 지방법원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물론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이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라든지 제출하는 서류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서. 신청서 안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기간 등등 이런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 보정을 내지 않도록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리인 사무실이 경험과 실력이 많이 좌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 혹은 회생위원이 딴지 걸지 않도록 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제율입니다. 변제율을 총 채무액 대비해서 36개월 동안 갚는 돈이 비율이죠. 변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법원에서는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법원은 채무자의 편이 아니에요. 물론 채권자 편도 아니죠. 변제율이 2, 3%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도박, 코인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변제율을 높여야 되겠죠.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한 10% 이상만 해도 통과될 수 있고요. 그거는 위임하신 법무사님이랑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변제율을 적정 수준으로 해서 내면 보전공고 없이 개시결정, 인가결정 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 즉 첫째,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서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둘째,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기간 이런 개인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제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럼 채무자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보전공고 없이 개인회생이 통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전공고 없이 바로 통과될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